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이지캐드의 변경과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에 보면 배열이 먼저 있죠. 배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여기에도 배열이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 있는 배열은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수평으로 4칸, 4개죠. 수직으로 5개. 그리고 각각의 간격은 수직과 수평의 간격은 3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 하나를 20개로 배열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배열에서 변경에 배열에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걸 배열 번호가 18개고 반경이 50mm죠. 그러면 이걸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반경이 50mm에 원 사이즈로 도는 18개의 조그만 원이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변경해 보시면 변환이 있어요. 변환을 누르면 이런 조그만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럼 이 변환해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이동시키는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은 돌려주는 거죠. 회전시켜주는 아이콘. 근데 얘가 좀 이상하게 돌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왼쪽 하단을 중심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돌죠. 이걸 좀 부드럽게 돌리고 싶으시다면 가운데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보겠습니다. 이동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이건 절대좌표거든요. 8.132 마이너스 0.207은 절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원점으로 보내면 얘는 0, 0이 돼요.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보내면 전부 다 플러스로 되는 좌표가 되겠죠. 근데 좌측 하단으로 보내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좌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 위치에다가 체크를 한다면, 근데 이 값을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20에 50을 뒀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그 위치로 옮겨가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50을 두고 복제될 개체 응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가 복사가 되면서 원본을 유지하고 하나를 그 좌표로 보내요. 복사를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 좌표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좌표 체크를 하면은 그냥 이 좌표 자체가 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X로 30을 옮기겠다. 그러면 30만큼 그 자리에서 직전 자리에서 30만큼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Y를 80만큼 올리겠다. 좌표를 80만큼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0을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Y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복제될 개체의 응용을 누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50만큼 내려가서 원본을 유지하고 하나의 객체가 복사가 돼서 마이너스 50만큼 내려가서 복사가 되죠. 다음 요게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 그냥 좌우 반전을 할 것이냐 상하 반전을 할 것이냐, 좌우 반전이 됐죠. 상하 반전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좌우 반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금형 조각을 하실 때는 좌우 반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금형을 찍었을 때 제대로 글자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형 조각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쓰셔야 되죠. 좌우 반전.
비율이 있는데요. 이 비율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면서 반전이 되는 거죠. 얘는 상하 반전. 또 비율이 커지면서 상하 반전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 반전시키는 아이콘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얘는 사이즈예요. 크기를 100으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밑에도 같이 줄어들어요. 같은 비율로. 네, 이 자물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5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배율이 좀 달라지죠. X하고 Y를 따로 지정하고 싶을 때는 자물쇠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하고 싶다면, 증가나 축소를 하고 싶다면 자물쇠를 잠가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꿨을 때 Y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로 변하게 되죠. 여기에도 복제될 개체의 응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죠. 이걸 100으로 바꾸고 복제될 개체의 응용 하면 100만큼 커진 사이즈의 객체가 복사가 돼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아이콘입니다. 그냥 기우는 거죠. 뭐 글자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양이 있죠. 모양을 가끔 저는 좀 이걸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그려 놓은 다음에 정렬해서 수직 정중선 하고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객체가 두 개로 분리가 됐죠. 제가 얘를 한번 만약에 얘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킹을 하고 얘도 따로따로 마킹한 후에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얘가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두 번이 마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킹 품질이 좀 이상하게 되겠죠. 요럴 때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변경에 모양에 가서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용접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가운데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뚫어주죠. 이렇게 채우면 되는 겁니다. 리졸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객체가 있습니다. 리졸트라는 거는 순서를 보여주거든요. 마킹되는 순서. 십자가를 먼저 치고 그 다음 원을 치는 거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방향이 바뀌고요. 이 순서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마킹되는 순서를. 근데 이 마킹되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개체 목록에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맨 위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를 맨 먼저 치게 되겠죠. 사실은 이 순서대로 각인을 하는 겁니다. 개체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이건 리졸트는 그 순서를 임의적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서 어떤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를 처음에 시작했던 애가 맨 마지막에 끝내도록 한다거나 뭐 그런 반전을 주는 역할을 할 때 리졸트를 쓰는 거죠. 정말로 원하는
마킹 순서를 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개체 목록에서. 그러면 개체 목록에서 뭐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물릴 수도 있고요. 순서를 십자가를 맨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객체 마킹되는 객체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개체 목록이 넣어놨습니다. 곡선 편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편집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벡터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벡터 파일을 불러오는 거는 DXF나 AI 파일을 불러온다는 의미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리기에서 벡터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벡터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벡터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DXF 파일이에요. 불러왔어요. 여기에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달라요. 끝에 자리가 15, 끝에 자리가 14. 두 개를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킹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글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테두리들은 제품의 그 모양이 나온 도면이라서 그 실제로 각인을 해야 되는 거는 글자입니다. 근데 글자만 그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해제를 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죠. 여기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얘를 채워볼게요. 채웠는데 안 채워져요. 채워지는 게 이제 채우다가 말아지죠. 예, 여기 넘버에 O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채우다가 말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채웠던 건 다시 풀어야죠. 채운 걸 풀어버리고 채운 걸 없앴어요. 작성 삭제로 여기에 있는 작성 삭제로 채운 걸 없앴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걸 해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편집에도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바깥에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를 눌러요. 그 다음에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채우기가 덜 됐어요. 아까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 숫자 5나 알파벳 5나 살짝 채워질러다 말았어요. 그러면 다시 채우기를 풀고요.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끊어진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편집에 자동 연결로 가신 다음에 그냥 0.02로 두십시오. 확인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채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채워지죠. 곡선 편집에 자동 연결은 어딘가 끊어져 있는 선을 연결을 해서 채우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정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렬은 얘네들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렬로 가서 왼쪽 정렬을 하면 왼쪽으로 모이게 되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수직, 방금은 수직 정중선 정렬을 했었고요. 예, 위쪽으로 정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택된 애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모이라는 거죠. 여기 아래쪽으로 하단 정렬이 있죠. 그러면 먼저 선택하고 마지막에 선택한 텍스트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맨 밑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선택된 애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이런 식으로
수평 정중선 같은 경우에는요, 변경의 정렬의 수평 정중선 정렬,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정렬,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변경이었습니다. 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보기 메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에도 있고, 우측에 변수를 마킹에도 있고, 이쪽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왼쪽에도 있습니다. 이 메뉴 아이콘들이에요. 전부 다. 얘를 없애면 하나씩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기 기능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예를 들어서 원래 있었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보기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현재 없어진 이 아이콘들이 하나씩 뜨게 될 겁니다. 그걸 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기에서 하나 가끔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얘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 텍스트라는 애를. 근데 보기에 그리드 캡처가 눌려져 있다면 텍스트가 딱딱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딱 그리드만큼만 움직여요. 10mm씩.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죠. 이럴 경우에 정말 미세하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어디에다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그리드로 딱딱하게 움직입니다. 이 이유는 그리드 캡처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드 캡처에 체크를 없애주면은 좀 전과 다르게 부드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어디든. 여기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이 그리드 중앙에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리드 캡처에 대한 단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변경과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